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재료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가 떨어졌죠. 지난 주말 사이에 이제 일부 연준 인사들의 좀 유연한 발언이 나오면서 4% 넘어갔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3.97까지 내려왔고, 최근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경로를 보면 세 번 정도 올리고 그래도 끝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대충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올리고 쭉 고정으로 갔다가 내년도 3월부터는 다시 내려갈 거야. 그러니까 5.5보다 높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5.5를 최상단으로 보고 있고 그거보다 좀 낮은 쪽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조금 안도하는, 좀 안심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외국인 투자들이 완전히 떠날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이제 신흥시장 주식형 펀드 자금 동향인데 어쨌든 규모는 줄고 있을지언정 외국인들 자금 유입은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쉬는 거지 떠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시 매수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실제로 또 매수가 들어왔고, 그래서 시장이 최근에 빠졌다면 매수로 붙어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이제 평가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뉴스들이 몇 가지가 좀 거들어졌죠. 우선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등을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반도체 지원법 관련해 가지고 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거의 날강도 수준으로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좀 대응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제 기대감, 이런 게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외신에서는 오늘 우리 증시 올라간 걸 이걸로 꼽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가 4.8%, 그러니까 계속 5%, 6% 이렇게 이제 가고 있다가 10개월 만에 4%대로 둔화가 됐고,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금리는 안 올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내수시장 침체에 대한 부담이 좀 덜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데 역할을 했다, 이런 분석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성장 전망치가 5%대 중반, 한 5.5% 정도 얘기 나왔는데, 이거 사실은 악재성 재료다. 오늘 중국 증시 못 올라갔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약하게 제시한 것 같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다만 이제 일부에서는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세게 잡을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너무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원자재 가격 올라가면서 물가를 자극할 수도 있어, 이런 어떤 우려가 있었는데, 오늘은 이런 나쁜 쪽보다는 조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면서 시장이 올라가는데 역할을 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 2차 전지가 되게 세게 갔잖아요.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에 보여드렸던 어떤 기사인데, 중국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이 되게 많이 증가했다더라라는 게 있었잖아요. 테슬라가 30% 이상 증가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BYD가 100% 넘게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사실 테슬라보다 BYD가 더 많이 팔아요. 이게 전기차 포트폴리오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점유율도 오히려 테슬라는 줄어들었는데 판매량은 더 늘어났어요. BYD는 점유율은 되게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전기차가 중국에서 엄청나게 팔리고 있구나, 또 미국에서도 계속 많이 팔리겠구나, 그러면 실적을 너무 얕잡아 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들, 이런 것들이 또 2차 전지를 끌어올렸고, 그게 오늘 시장을 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다시 이제 매수로 들어왔고, 선물을 매수하면서 금융투자 매수까지 불러왔죠. 오늘 특징적인 게 기관 중에서 매도한 주체가 없었어요. 예, 그리고 개인들만 매도하는 형태가 됐죠.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개인만 매수하고 외국인 기관은 팔고,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됐는데, 매매한 종목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같이 사진 않았었잖아요. 근데 오늘 두 종목이 다 매수로 들어가 있고, 삼성 SDI가 업종으로는 전기전자 업종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도 좀 샀지만 2차 전지 쪽 매수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매도 쪽은 철강주 쪽이 좀 매도가 있었죠. 그리고 금융주도 좀 매도가 있었고, 그러니까 금리라든가 물가 관련해서 움직였던 이런 종목군들이 좀 빠지고, 2차 전지라든가 IT라든가 이제 인터넷 쪽 NC소프트,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군들 쪽으로 매수가 들어간 게 특징이었고요. 기관은 IT, 다음에 이제 셀러트리온을 좀 매수한 게 있었고, 역시 카카오가 또 여기서도 매수가 들어가 있었고요. 근데 2차 전지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금융주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는 좀 매도 쪽에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도 2차 전지 쪽은 좀 팔았어요, 오늘.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엔터주를 좀 매수한 게 눈에 띄긴 하는데, 그 외에는 업종별 특징이 있다라기보다는 골라 담는 것 같아요. 그 로봇주들이 또 계속 매수가 들어가 있는 게 몇 가지가 좀 있었죠. 그리고 그 IT 소재라든가 IT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부 좀 포진한 게 특징이었고, 매도는 세 종목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첨보도 여기에 매도가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2차 전지 쪽에서는 좀 엔캠도 그렇고 좀 상위권 종목을 매도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건 기관도 비슷합니다. 기관은 엔터주는 지난주부터 YG는 사고 나머지는 팔고 이렇게 좀 엇갈려 있거든요.
그리고 동진세미캠이 지난주에도 순매수 상위였는데 이번 주에도 상위로 올라가고 BH 오늘 또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뭐 이녹스 첨단 소재도 올라가고 그래서 약간 이제 2차 전지 쪽을 개인 투자자들이 중심으로 매수를 했고 오늘 외국인 기관 쪽은 좀 매도하고 그 외 종목들을 매수하는 그런 특성을 좀 보인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이슈를 정리해 보면 이번 주에 고용지표 나옵니다. 고용지표 나오면서 이제 달러와 금리가 어떻게 돌아갈 거냐. 요거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금리가 여기서 조금 더 밀려준다라면 우리 증시가 더 올라갈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중요하고. 다음에 중국이 성장 목표치를 낮게 잡긴 했지만 중국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최저예요,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작년도는 그게 엄청나게 오차가 나서 망신당한 거지만 일반적으로는 중국이 제시하는 성장 목표치는 최저. 무조건 그 이상 달성한다라는 게 이제 중국식 계획 경제의 어떤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제시한 숫자만 바라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양 효과가 부각이 되면서 이제 위안화 강세 요인이 되느냐, 그러니까 환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만 집중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좀 분산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일부 좀 지난주부터 분산은 되는데 사실 말이 분산이지 지금 2차 전지가 그냥 다 멱살 잡아 끌어올리는 형태가 되고 있잖아요. 제가 요거는 잠시 후에 표로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특징주는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PCB 관련주들이 올랐고 로봇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고 그 외에는 뭐 종목별로 골라가는 형태가 돼서 올라가는데 또 대형 IT주들 뭐 삼성전기나 아니면 이제 삼성 SK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종목군들도 좀 특징적으로 올라간 것도 약간 오늘 주목해 볼 만한 변수였던 것 같습니다. 자, 좀 특징적으로 제가 몇 가지 보이는 게 이게 이제 코스닥의 업종별 차트거든요. 코스닥은 연중 최고치, 일반 전기전자, 이게 이제 2차 전지가 여기 들어갑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떠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제약업종, 우상향 같은데 되게 재미는 없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 반도체는 1월하고 2월 중순까지 좋았다가 이제 미국의 반도체 관련된 법안 이후에 이제 주가가 좀 늘렸다가 오늘 상승폭이 그래도 좀 지수하고 근접해서 가는 게 있었고, 게임 업종은 좀 부진한,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이 있었고요. 기계 장비가 이게 뭐냐면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거든요. 로봇 관련주들이 한 번 올라갔다 한 달 쉬었다가 또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전기전자는 쭉 가는데, 그러니까 2차 전지는 그냥 계속 마르고 닳도록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좀 쉬었다가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도 좀 툭툭 이제 쉬었다가 가면 또 그게 하루 이틀만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가는 특성이 있어서 그런 유의 기업들도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특징적인 게 이게 이제 주요 빅3 2차 전지 대형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LNF 보면 오늘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 최근에 4일 연속 동반 매도고, 에코프로는 이제 기관은 일관되게 매도, 외국인들은 뭐 샀다 팔았다인데 오늘은 동반 매도고, 에코프로비엠도 기관은 일관되게 매도, 근데 외국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샀었거든요. 근데 오늘 좀 매도로 나와서 동반 매도. 그러니까 동시에 다 매도가 나온 날이 됐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전에도 그런 날이 있긴 했는데 이게 누적이 되면 아무리 개인들 큰 손이라도 이걸 계속 잡아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생각들을 투자자들이 하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급이 여기서 이제 다른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지, 이거를 그냥 한번 쉬었다 다시 끌어올리는 건지, 이 구도를 좀 주목해서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그 마이크로슨 이야기를 좀 반박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건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나빠진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은 강했다. 역대 이제 보면 실적은 마이너스 성장하는데 증시는 오히려 올라갔던 사례들을 제가 꼽았는데, 요건 제가 이제 다음에 내일장 정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검색하시면 저희가 열심히 내용들 올리게 될 거고, 그리고 저희가 또 기업 분석 보고서라든가 좋은 데이터 자료들 또 열심히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 보시면 뭐 경기 나빠진다고 시장 못 오를까,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자료는 또 여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고릴라 리서치 3월 가입 안내 올려져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혜택, 가입비 혜택은 이번 달까지, 그러니까 하루에 1,000원꼴 정도면 가입이 되는 혜택은 이번 달까지고, 그 이후에는 이제 올라가는 건 물론이고, 1교환님들은 대신 가입만 해두시면 그 이후에 다시 해제다 들어와도 이제 초기 가입비 그대로 적용해 드리는 건 이번 달까지는 적용해 드리니까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이것만 가요. 아침에는 에코프로비엠 한 종목이 코스닥 지수 올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수 올라간 폭하고 에코프로비엠 한 종목이 코스닥에 기여한 상승폭하고 거의 비슷했거든요. 되게 쏠림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지난주부터 약간 다른 쪽에서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서 제가 ADR상 지난주부터는 상승 시도하는 종목군들이 이전보다는 좀 많아질 단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완전한 바닥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변동성 안에서 그러고 있는 거긴 한데,
어쨌든 좀 상승 시도하는 종목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방송 구독하기와 특히 이제 좋아요, 예, 좋아요 한 번씩 버튼 꼭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